저는 뉴파인학원의 과학원장 신기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제 이대부고에 대한 과학 설명이기도 하지만 과학에 대해서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1학년 것도 지금 예비 고1 어머니도 계셔가지고 1학년 것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학년 특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제일 크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대입 시에 수능을 공통 과목으로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은 고1 때 진행하는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변별력이 좀 떨어질 거고, 통합과학의 난이도 깊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진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까 했더니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전부 다 내신 반영하기로 했어요. 물론 이 정시 모든 학교에서 정시에 내신 반영하진 않을 거예요.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대학들은 그냥 수능으로만 갈 수 있게끔 하기도 할 건데, 상위권 대학들은 전부 다 내신 반영하기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학교를 인서울을 하려고 하신다면 일단 내신은 무조건 챙기셔야 된다. 정시든 수시든. 그때 과학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과학은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대학 학과를 지원하는데 유불리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계획을 같이 세우셔야 되고요. 이미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은 이미 선발들을 하고 있었고, 가장 늦게 연대가 올해 이제 수능을 본 학생들부터 내신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신 보는 기조는 상위권 대학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신 영향력 중에서도 특히 권장 과목이 이제 학교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권장 과목들은 전부 다 수학이랑 과학만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학 전략들을 잘 짜셔야 되고요. 그래서 과탐 수학이 더 중요해지고, 대학교를 어떻게 가려면 어떻게 들어야 될지 계획 짜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10월 12일 날 서울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제 서울대에서 수능의 채점 비율을 바꿨어요. 기존에는 표점 방식으로, 그러니까 표준 점수 방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만점이냐, 하나 틀렸냐, 두 개 틀렸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등급이 곧 점수입니다. 즉 몇 개를 틀리든 같은 등급이면 점수가 같습니다. 그러면 수능의 변별력은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 반영 비율을 20에서 40%로 올리겠다라고 공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신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는 것들을 서울대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상위학과들, 즉 의치한학수들도 이제 수학이랑 과학을 봐보면 원하는 핵심 및 권장 과목들이 똑같은 의대인데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의대를 가려면 어떤 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것들을 다 포함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입시에 불이익이 없고, 만약에 어떤 부분이 빠졌다 그러면 성균관대처럼 아예 이제 핵심 권장 과목을 발표하지 않은 학교의 학과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선택하고 성적을 내는 것 자체도 일단 전략적으로 일단 여러 과목들을 포함하는, 여러 학과들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식의 선택 과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이 좀 물화생에 해당하게 되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대학교에서 발표한 것들 간략하게 좀 정리해 드리자면요. 이게 서울대에서 발표한 거예요. 서울대에서도 이제 유형 1, 2, 3, 4 해가지고 여러 부류로 했는데, 인문계는 이제 권장이나 핵심 과목이 없고요. 이공계열, 그 다음에 의치, 그쪽은 다 이렇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해가지고 여기서 권장 과목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특히 서울대는 가장 간략화 해가지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라고 해가지고 제한을 좀 작게 해놨어요. 대신에 우리 과를 오기 위해서 어떻게 과목을 선택해 왔는지는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발표한 것 플러스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 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걸 배워왔었는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 같이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의대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세분화시킨 게, 세포화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학 2에서 갈라져 나온 두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라고 특정 지어놓고요. 고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학별로, 단과대학별로 해가지고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권장 과목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좀 심플해요. 미적투랑 기하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포함을 하게 돼요. 근데 과학 같은 경우가 다 달라요. 학과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정보라든가 또는 뭐 수학과 같은 이렇게 과가 명확한 곳들은 발표하지 않은 곳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정보대학들은 다 없죠. 수학만 있죠. 이런 데는 과학을 딱히 선택하지 않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과대학별로 묶어가지고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해놨고요. 여기서 일반 선택이 2학년 1학기 때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때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과대학별로 다 발표를 하고 있고, 단 이것들은 전부 다 추후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희대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지금 1차 발표하고 2차 발표하고 좀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제일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확정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학생들의 혼란 사항이 없다 보니까 내년 4월까지 또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발표해놓고 이렇게 세분화시켰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쏘는 것들은 전부 다 새로 추가가 됐거나 또는 과목명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꿔가지고 학교에서 발표해놓고 있고요. 대학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경희대에서 8월 달에 이걸 또 수정 공시를 했거든요. 이제 기존에 3월에 발표했던 거, 그 다음에 변경한 8월에 발표했던 건데, 수시와 정시를 각각 좀 나눠가지고 발표했습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영 학기는 똑같은데요. 이제 변경 학과들, 그 다음에 대입 평가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희대에서는 기존의 핵심 과목은 만약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감점을 하겠다. 그리고 권장 과목은 선택했다? 그럼 가점을 주겠다 해가지고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바뀌어진 게 핵심 권장 과목의 그 외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고, 특히 핵심 과목은 중요하게 긍정평가, 권장 과목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긍정평가. 역시 반영하겠다는 건데 수치화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내신이 반영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정시가 좀 특이해졌습니다. 경희대학이. 경희대학이 좀 그래도 서울, 인서울 중에서는 수능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정시 중에서 총 정시 100%를 한다면 그 중에 30%는 수능 100%로 갑니다. 경희대는. 근데 나머지 70%는 내신을 반영하게 되는데, 그 내신 반영하는 그 입시가 바로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했던 것을 3학년 2학기 때까지 반영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능 볼 때까지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신을. 다만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과목들은 대부분 과학 같은 경우는 융합선택이라고 해가지고 절대평가 과목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이루어지긴 힘들겠죠. 아무래도 수능 공부 시키면서 아이들이 성적은 A를 받을 수 있도록 내긴 할 거예요. 그러더라도 아이들한테는 부담인 거죠. 경희대를 쓰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특이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대부고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대부고에 이제 올해 입학한, 올해 1학년 다니고 있는 학생들부터 진행되는 과목들이고요. 여기서 공통 과목들은 전부 다 1학년 때 다 선택해서 하는 건데, 이제 일반 선택이 이걸 선택한 학생들만 공부하게 될 거고요. 학교에서는 이공계를 갈 거면 여기서 3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화생을 선택했다? 그러면 2학기 때 물투, 화투, 생투에서 갈라져 나오는 거거든요. 물화생지 순서거든요. 그래서 물화생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 3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대부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진로 선택이 그대로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일반 선택에서 했던 것을 이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3 때는 좀 특이하게 원래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진로 선택은 고3 1학기 때 하는 게 맞는데, 융합 선택이라고 하는 이 기후변화와 환경 생태가 3학년 2학기 때 진행되는 절대평가예요. 근데 이거를 3학년 1학기로 변경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대부에서 약간 특이하게 나타낸 건데, 이 이유는 아마 2학년 2학기 때 투 과목을 3개 하는 게 부담이 있고 3학년 때도 3개를 한다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고3 때는 이 중에서 2개만 선택하고 이걸 하나를 선택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담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융합 선택 과목들은 전부 다 절대평가. 네네.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학교에서도 각각 발표한 커리어에서 진행됨에 따라서 수정해서 발표하는 학교들이 계속 많거든요. 숙문고 같은 경우도 계속 수정해서 발표하고 있고, 다른 여고들도 많이 수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부고를 만약에 떨어지게 됐다 했을 때 혹시 자녀분이 여학생인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다행인데, 여학생이 있다면 덕성 요고가 커리가 되게 특이해요. 덕성 요고는 2학년 1학기 때 물리 화학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해야 될 생물의 유전, 행성 우주과학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투, 지투가 어렵거든요, 그 부분이. 그 다음에 2학기 때 생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깔은 의도가 무엇일까 궁금한데, 아직 거기서는 확정해서 말하고 있진 않는데, 그와 비슷한 좀 강북 쪽에 창문요고라고 있어요. 그 창문요고가 비슷하게 깔았거든요. 그 창문요고는 선택권을 아예 제한해버렸어요. 그렇게 깔긴 했지만 너희들 이과 갈 거면 1학기 때 무조건 물리화학을 해. 그래서 투 과목에서 내려온 거 선택하지 말고 2학기 때 생지를 하고 역시 투 과목에서 하는 거 선택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의 한계가 또 있고 깔 수 있는 여력대의 한계도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일 위험한 경우가 이제 한 학년당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어쩔 수 없이 다 깔아서 선택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대부고는 한 학년당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개설은 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들이 아마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선택자가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대학의 연계 비율이 너무 특정 학과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지구과학 1은 열리겠지만 지구과학 2 쪽이 일부가 닫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이때 이 노란색으로 선택한 것들이 권장 과목과 핵심 과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 보는 게 아니라 선택자들만 보기 때문에 상대평가로서 좀 아이들이 좀 힘들게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통합과학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통합과학은 개정 전하고 후하고 비교했을 때 딱 1단원과 6단원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 6단원이 신설된 단원이고 기존에 과거의 교육과정에서도 없었던 단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시험에 출제할 것인가 저희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좀 촉각을 기울였었고 수능에서는 심플하게 이 1, 6단원은 단독 출제는 안 됩니다. 이 1, 6단원은 다른 단원과 연계해서 보기, 기억, 니은, 디귿으로 끼어서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학교 내신은 어쩔 수 없이 1, 2, 3이 통합과학 1이라서 1학기에 해야 되고 4, 5, 6이 통합과학 2여가지고 2학기 때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1단원, 6단원은 단독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대부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제했냐, 그리고 몇 문제가 나올 것인가 이것들을 좀 봤었는데 이대부고는 1학기 중간고사 때 이미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여기서 좀 문항수가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분량은 적거든요. 근데 문항수가 총 28문항 중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 10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됐냐? 학교에서 EBS 개념 완성이라는 부교재를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 출제가 됐어요. 거의 대부분. 그럼 마찬가지로 이 6단원 같은 경우도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때 지금 현재 1학년은 아직 남아있는 파트고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올 것이며 어떻게 변별을 줄 것인가 했었을 때 지금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그러면 EBS 개념 완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출제하지 않을까. 문항수도 이때처럼 10개가 출제가 될까 했었을 때 원래 이대부가 총 28문항이 나와요. 그때 물화생지 파트별로 7문항씩 해가지고 28문항인데 물리 선생님이 7문항 내고 화학 선생님이 3문항을 냈어요. 근데 아마 이쪽 파트는 어느 선생님이 담당하냐에 따라서 그 문항수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쪽 파트를 좀 꼼꼼하게 해가지고 안 틀려야지 2학기 기말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 이제 분량이 조금 더 증가했다 보니까 학습량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됐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과생들만 고1 때 통합과학을 학원에 도움을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 문과생들도 다 배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좀 힘들어졌어요. 9등급제에 비해서 5등급제에서 1등급을 받는 건 쉬워졌는데 아무래도 공부하는 학생층이 더 두터워졌다 보니까 경쟁은 좀 더 심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합과학 특징상 물화생지가 짬뽕이 되어 있고 정보 신호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물리, 화학 선행이 잘 되어 있다고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공부해야 되는 게 1학년 때, 고1 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에요. 이거는 얼마 전에 동아출판사에서 저의 친구 중에 국회 서기관으로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연결해준 동아출판사 직원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직원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야 좋을지 학원들 다 로테이션 하면서 다 과학선생님들하고 과학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통합과학을 제일 잘하는 비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길래 일단 통합과학은 꼼꼼한 게 제일 중요하다. 진짜 꼼꼼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어려운 문제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꼼꼼함이 최고 덕목이라 했더니 놀라면서 거의 과학 원장님들이 다 똑같이 말한대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꼼꼼해야 됩니다. 이 과목들이 단지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시험 체제 자체가 바뀔 거예요. 이 과목도 이제 3과목 들을 거 아니에요. 2학년 1학기 때 3과목을 집중이수 형태로 우다다 몰아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2학기 때 이어지는 게 아니라 2학기 때는 새로운 2과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에 대해서 훨씬 더 헤비해졌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 2학년 과목들을 본다면 담당 선생님별, 과목별, 시험별 난이도가 다 천차만별이 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학년하고 비교해보면 등급당 인원수가 감소하게 되겠죠. 기존에는 330명이 있었다면 1등급이 33명이었겠죠. 근데 180명이 선택하게 된다면 1등급은 18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선택 안 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냐? 당연히 그 과목이 어려운 학생들은 선택 안 하겠죠. 그러면 위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만 빠져준다고요.
그러면 통합과학 때 그 등수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었을 때 등급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1년 동안 배워서 쭉 해야 될 것을 한 학기에 몰아쳐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은 2배 이상 증가하게 됐죠. 2학년 때 3과목을 배워야 될 게 2학년 때 6과목을 배워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과목들은 전부 다 2개로 나눠져 가지고 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2학년 2학기고요. 아래에 있는 과목들이 3학년 1학기 때 진행될 거예요. 기존에는 학생들이 전부 다 올해 고3들, 내년 고3들까지는 이 2과목들이 다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다 보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어렵게 출제하지 않죠. 그래서 수능 특강에 2점 정도까지만 풀 수 있으면 또는 완자의 기본 문제 정도만 풀 수 있으면 무난히 A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상대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변별을 하는 문제도 내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어지긴 할 거고 문제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서 다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학습 난이도가 증가한다는 거. 그리고 이때 이 진로 선택 과목들, 2과목에서 갈라져 나온 것들이 전부 다 대학 지원 때까지에 다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 그렇다면 이 선택 과목들은 언제 선택을 하냐? 아시겠지만 9월 달에 선택을 하게 돼요. 6월 달에, 고1 6월 달에 사전 조사를 하고요. 9월 달에 확정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확정 조사가 2학년 1학기하고 2학년 때 선택한 과목들을 다 확정해서 하는 거고요. 그 인원을 바탕으로 반을 세팅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12월 초에도 한 번 선택하는 걸 해주거든요. 근데 그건 선택이 아니라 변경입니다. 그 변경은 자유가 아니고요. 이미 반을 구성해놨다 보니까 만약에 A 과목에서 B 과목으로 바꾸고 싶으면 B에서 A로 바꾸고 싶은 학생이 있어야 마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달까지는 무조건 마음의 준비를 딱 해놓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바꾸겠다 그러면 되게 힘들어지고 2학년 가서 종종 바꾸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때 서약서를 씁니다. 이로 인한 그 어떠한 불이익도 학생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해주긴 하는데 그것도 잘 안 해줘요. 그럼 반이 깨져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겨울방학부터 최소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 1학기 때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2학기 때 진행하는 역학과 에너지하고 물질과 에너지도 저희가 수업을 깔아가지고 대비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 학생들을 어떻게 공부시키냐? 다 판서 수업을 하고요. 다 학교별로 분리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별로 원체 특성이 강하니까요. 그러면 판서를 하게 되면 다 노트에다 받아 적게 되는데 이러한 교재들은 다 2권씩 등장하게 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내신 대비가 개강되면 이 기본 개념표에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빈칸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 판서를 필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3주에서 4주 후에 이제 실전 문제편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좀 어렵고 고난이도 문제, 학교 기출형의 다가선 문제, 고3 모의고사 문제들 이렇게 다루게 될 건데 여기서도 한 강당 세트가 3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강에 A세트에서 예를 들어서 15문제, B세트에서 뭐 12문제, C세트에서 15문제 이렇게 돼 있다면 세트 하나를 풀면 그 개념들을 한번 다지는 거예요. 그 개념을 다지는 것도 이제 개념으로 다지고 기본으로 다지고 응용으로 다지고 역시 실전으로 가게 되면 물화생지 파트별로 좀 다르지만 생명은 A, B, C, D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과목은 A, B, C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많이 참고하는 수능 특강, 고3 모의고사, 학교 기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별로 공부하게 되는데 일단 저희가 교재를 구성하는 페이지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숙제를 내줄 때 1주차 때 1강의 A, B, C 중에서 A, B만 내주고요. 2주차 때 2강을 했다. 그러면 2강의 A, B와 전주에 배웠던 C셋을 해가지고 하나씩 누적을 시켜서 복습을 하게끔 유도하고 있고요. 4주차 때부터는 실전 교재가 나가다 보니까 실전 교재로 다시 1강부터 다시 한번 반복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 번 반복시키면서 주 1회 수업을 조금 보완해서 복습하는 효과를 높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고2 같은 경우는 킬러 파트가 있어요. 진짜 어려운 파트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두 다 대면 클리닉을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고2에 학교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진짜 많이 바빠요. 스케줄도 학원 스케줄, 학교 스케줄, 동아리 활동, 보고서, 그 다음에 수행평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파트들은 대면 클리닉도 하지만 우리가 해설지를 다 써줘요. 그 해설지 같은 경우는 시중 문제 해설지처럼 한글로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어떻게 자료에서 해석해야 되는지, 계산식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다 해설지를 이렇게 패드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보고
수업 시간 때 배웠던 해석법을 대입시켜서 이 해설지를 보면서도 공부를 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연습들을 시키다 보면 몇몇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질문을 올린 다음에 질문 쓰다가 선생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질문을 올리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다 보니까 알겠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약점들을 좀 지워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모든 수업을 다 영상으로 녹화해 놓고 있다 보니까 수업 때 졸거나 또는 필기를 놓쳤거나 또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다, 다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 파트는 해설지를 제공하고 현장 클리닉도 잡아가지고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 질문 답변도 하면서 보완을 계속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등급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 과학 수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말 수업,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수업이 있다 보니까 주중에 중간에 밴드에다 숙제 올리도록 해가지고 수업과 수업 사이에 숙제하면서 복습 효과, 즉 까먹는 주기를 더 길게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번 테스트를 보게 될 텐데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평균 점수, 학생 점수 해가지고 나가게 될 거고, 겨울학기 같은 경우는 예비고 1 같은 경우에는 2번의 성취도 평가가 있을 거고요. 예비고 2는 한 번만 성취도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건 과목의 특성상 원 과목은 난이도가 원체 좀 깊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한 바퀴를 다 돌리기보다는 그 교재의 핵심 파트의 60-70% 정도? 즉 암기만 하면 되거나 변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파트는 겨울방학 때 안 돌리고 나머지 파트의 소화력을 늘리도록 연습을 많이 시키도록 할 겁니다. 거기에 시간이 좀 많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2학년은 성취도 평가가 한 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머니들께 역시 학교 시험처럼 해가지고 평균 점수, 학생 점수, 석차까지 같이 보내게 될 거고요. 다만 이 석차는 예를 들어서 60명 중에 2등 했으면 석차가 가면 좋죠. 받아보면. 1등 못해서 약간 아쉽다?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60명 중에 55등을 했어요. 그럼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30등 이하는 등수를 안 보낼 거예요. 등수가 안 써져 있으면 우리 아들이 좀 아래에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담당 선생님의 전화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예비고 1 어머니들이 계셔가지고 통합과학 반 여기에 개설되는 시간들, 그 다음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을 여기다 써놨고요. 이때 레벨링이 된 유일한 반이 통합과학 SF반이에요. 이 통합과학 SF반은 이제 통합과학을 좀 배웠거나 통합과학은 안 했지만 중등 때 과학이 좀 잘했었던, 좀 잘 따라왔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빠르게, 좀 깊은 곳까지 다지는 반이 될 거고요. 이 반은 테스트를 보거나 또는 중등부 성적표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등부 성적표 같은 경우는 과학 같은 경우 상위 5% 안쪽에 들어가야지 시험 없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아니면 테스트를 봐서 기본기가 어느 정도 다져져 있다는 걸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레벨링이 되어 있진 않고요. 시간별로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반도 되도록이면 레벨링을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이 반들은 모두 다 3월이 되게 되면 학교별 내신반으로 다 바뀌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대부고반, 그 다음에 서울여고반, 수문고반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비고 2는 이제 물화 생명과학이 각각 시간대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이름을 분리해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투, 화투에 해당하는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는 각각 이 시간대에 고정돼서 한 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반들은 용산고 과중, 용산관에서 듣고 있는 아이들이 와서 듣기도 하고요. 일부가. 이화여고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조금 잘하는 아이들이 2학기 과목을 먼저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반입니다. 그때 이제 역학과 에너지하고 물질과 에너지의 좀 특징이 있는데요. 이 물질과 에너지는 화투 과목이긴 한데 화원하고 화투는 약간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겹치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원을 안 들어도 물질과 에너지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역학과 에너지는 물리원이 좀 되어 있어야 효과가 있는 반이에요. 그래서 물리원을 선행을 안 했다면 되도록이면 이 반은 추천하진 않아요. 물리원이 좀 선행했고 기억이 좀 남는다? 그러면 들어서 이것들을 보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역학 파트가 물리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직선상에서 운동을 다룬다면요. 이 물투 같은 경우 역학과 에너지에서는 평면상에서 운동을 다뤄요. 그러니까 각도를 재고 거기서 이제 삼각함수 같은 경우도 일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지게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궁금한 사항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비고 1이냐 예비고 2냐에 따라 좀 다르실 거고 그러한 질문들은 지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릴 거니까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명에서 정보 전달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